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2시 응급실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값비싼 화학 필링을 받다가 화상을 입으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젊어지려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2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값비싼 시술 없이도, 위험한 화학 성분 없이도 집에 있는 요거트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피부 건강을, 심지어 생명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피부 산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알칼리성으로 변해가요. 이게 바로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박 씨라는 분은 피부 pH가 8.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5.5에서 6.5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거칠어진다면 비누나 클렌저로 인해 피부가 알칼리화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미생물 불균형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수백 종류의 유익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항균 제품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이 균형이 깨져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피부에는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라는 유익균이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피부에서는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요. 세 번째 원인은 콜라겐 분해 효소의 과도한 활성화입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을 파괴해요. 이게 바로 주름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잠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안티에이징 제품 중 90% 이상이 이 MMP 효소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자량이 너무 커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네 번째 원인은 피부 재생 주기의 지연입니다. 젊을 때는 28일이던 피부 턴오버가 50대가 되면 40일로 늘어나요. 60대는 60일까지도 걸립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수분막의 파괴예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수분막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입니다. 스트레스, 자외선, 대기오염 등으로 생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일곱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늘어나죠. 그럼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자기 생긴 검은 반점이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지름이 6mm 이상이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이면 악성 흑색 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58세 김 씨는 작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흑색종 3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6주 이상 아물지 않는 경우예요. 특히 계속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면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생긴 혈관종이나 붉은 반점이 급속히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관성 종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만지면 아픈 결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예요. 특히 딱딱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덩어리는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황달처럼 노랗게 변하거나 회색빛을 띈다면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화장품을 바른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얼굴이 붓거나 호흡 곤란이 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지난달에 62세 정 씨라는 분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새로 산 크림을 바른 후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요거트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응급 상황에서 3초 만에 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 해결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생긴 여드름이나 뾰루지 응급처치법입니다. 얼음을 깨끗한 천에 싸서 10초간 대고 10초 쉬기를 3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에 꿀 한 방울을 섞어서 10분간 발라주세요. 염증이 확실히 가라앉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로 인한 가려움증 해결법이에요. 차가운 우유에 거즈를 적셔서 가려운 부위에 5분간 대고 있으세요. 그 다음 요거트에 오트밀 가루를 섞어서 팩을 해주면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화상이나 상처 응급처치예요. 먼저 찬물에 최소 10분 이상 담그거나 흘려주세요. 절대 얼음을 직접 대지는 마시고 치약이나 간장 같은 민간요법도 쓰지 마세요.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선본으로 인한 화끈거림 해결법입니다. 알로에 젤이 없다면 차가운 요거트를 거즈에 발라서 10분간 대고 있으세요. 요거트의 젖산이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건조로 인한 각질과 가려움 응급처리예요. 요거트 2스푼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섞어서 발라주시면 즉시 촉촉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눈 주위 부종 해결법입니다. 차가운 요거트를 화장솜에 묻혀서 감은 눈 위에 10분간 올려두세요. 붓기가 확실히 빠질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입술 트러블 응급처치입니다. 요거트에 꿀을 반반 섞어서 입술에 발라주시면 갈라진 입술이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관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팩을 바를 때 팔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드시면 베개를 받치거나 테이블에 기대서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수 방지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해요.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건 절대 안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67세 이 씨는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예방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방 수칙은 매일 요거트 팩하기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2스푼에 꿀 한 방울, 그리고 오트밀 가루 한 꼬집을 섞어주세요. 이걸 세안 후 15분간 발라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요거트에 포함된 젖산은 pH 3.5에서 4.42로 우리 피부와 비슷해요. 그래서 피부의 산도 균형을 맞춰주면서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 주죠. 두 번째는 세안 방법 개선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세안 시간은 1분을 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SPF는 최소 30 이상, PA는 플러스 3개 이상 제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번만 바르고 끝내는데 그럼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 패턴 관리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야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수면 부족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노화가 20%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의 물을 드세요. 특히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씩 드시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여섯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매일 드세요.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피부 염증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콜라겐 생성이 억제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여덟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요. 특히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건조한 환경은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3세 최 씨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피부 탄력도가 20% 향상됐어요. 주변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정말 위험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레몬이나 베이킹소다를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레몬은 광독성 반응을 일으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pH가 9 정도로 너무 높아서 피부 장벽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분이 레몬팩을 하고 햇빛에 노출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치료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 스크럽입니다. 설탕 알갱이가 너무 거칠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얼굴 피부는 몸 피부보다 훨씬 얇고 예민하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에센셜 오일 원액을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캐리어 오일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해요. 원액은 농도가 너무 높아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가 생기고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화장품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은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해 보세요. 그래야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만료된 화장품 사용입니다. 특히 아이크림이나 선크림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사용하세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71세 박 씨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는데 요거트 팩을 꾸준히 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놀랍게 개선됐어요. 지금은 동년배보다 훨씬 젊어 보이신다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58세 직장맘 김 씨 사례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기미와 주름이 심해졌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피부톤이 훨씬 균일해지고 탄력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화장품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65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계시는데
이분도 요거트 팩을 꾸준히 하시면서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면도 후 트러블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플레인 요거트로 팩하기입니다. 오늘 밤 세안 후에 요거트 2스푼에 꿀 1방울 섞어서 15분간 발라보세요. 내일 아침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물 온도 체크하기입니다. 세안할 때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수분 섭취량 늘리기입니다. 오늘부터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피부가 안에서부터 촉촉해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간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피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이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